테슬라도 여러 가지 막 악재성 뉴스들이 막 몰리면서 빠뜨렸잖아요. 그건 오래 안 간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돌아왔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보는. 실적에 전망이 안 되는 회사는 컨센서스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 이게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 그래서 챗 GPT 종목 왜 안 사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살 수 없어요. 네, 오늘 제가 또 유동원 본부장님을 뵈러 유한타증권 본사절기가 본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또 식단 관리도 하신다고 하시고 네. 더 핸섬해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뭐 처음에 왔을 때는 요즘 일이 너무 바쁘셔서 힘이 드셔서 좀 그런가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힘들었고 그리고 그나마 좀 올해는 좀 기류가 변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저 유동원 본부장님한테 혹시 생각했던 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올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작년이 1년 내내 힘들었잖아요. 네. 흘러내리는 장이었고 내렸다가 좀 오르나 싶으면 또 떨어지고. 그렇죠. 거의 뭐 희망 고문의 해였죠. 게다가 이제 파웰 이분 또 하도 새벽마다 그러니까요. 괴롭히시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수익률이 작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겨우 그나마 원화가 절하가 되면서 네. 수익률이 좀 많이 방어가 됐었었는데 그게 또 12월 달에도 좀 많이 또 힘들었거든요. 다 아는 그 대표적인 그 전기차 기업 때문에. 그 세 글자 때문에요. 네네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이 한 달 동안 그 손실 난 것들을 다 회복하니까. 1월에 그랬죠. 네. 그래서 정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변동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변동성 있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무언가 변화하는 초기라서 그런 건지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뭔가 방향을 선택할까요?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장이 빠졌느냐를 보면 돼요. 저희가 이제 랩 상품을 2019년 9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빵! 코로나가 중국에서 터졌다 하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던 케이스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잽싸게 옵션을 좀 사고 싶었는데 저희 상품상 이제 옵션 트레이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옵션을 가지고 주가 폭락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헤징을 했던 케이스였죠. 다 아시는 빌 에크먼 기억나죠? 그게 뭐예요? 빌 에크먼이라고 헤지펀드 매니저. 되게 잘생긴 아저씨. 잘 몰라요. 몰라요. 네. 빌 에크먼 되게 유명합니다. 어쨌든 그 아저씨가 하락장에서 옵션과 선물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했고 그 자기 포지션을 좀 방어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수익률이 많이 나왔던 케이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헤지펀드가 아니다 보니까 옵션은 할 수 없고.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네. 좀 어려웠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확 깨지는 케이스는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확 올랐죠. 올랐죠. 한 달 만에. 자,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하락은 누가 주도를 했죠? 12월 달의 하락은 아까 세 글자. 네. 말 못하는 거 아니죠?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훅 빠졌었을 때 이 빠트림을 뭘로 했느냐? 테슬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떨어졌느냐? 아니었고 옵션. 옵션 가지고 왕창 헤징을 하는 케이스들이 나왔어요.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친구들이 자기는 뭐 테슬라 숏 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50% 났다, 막 100% 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오래 못 가겠구나. 몰랐어요.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는. 네. 그래서 결국 펀디멘탈한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내는 케이스. 물론 코로나도 펀디멘탈한 게 있었지만 결국은 뭐 유동성 부여하고 하면서 되돌아오는 것처럼 테슬라도 여러 가지 막 악재성 뉴스들이 막 몰리면서 빠뜨렸잖아요. 그건 오래 안 간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돌아왔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보는 거다. 사실 저는 이제 미증시보다는 국내 증시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간밤에 테슬라가 뭐 하락하거나 뭐 연저점 쪽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를 하락하고 2차 전지주 왜 하락해요라고 여쭤보면은 테슬라가 빠져서요. 그러니까 전체 그거죠. 네, 계속 그 이유만 됐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반등했을 때 왜 올라요? 라고 하니까 테슬라가 올라서래요.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테슬라 주가만 계속 주구장창 봐야 되는 건가? 이거 내가 먼저 예측할 수는 없는 건가? 좀 그랬거든요. 심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스토리는 뭐죠? 테마가 아니에요. 테마성인 그 스토리가 아니고 그쵸. 테마가 아닌 메가 트렌드죠. 아주 긴 메가 트렌드. 그렇다면은 테슬라라는 기업 또는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고, 이 현상이 앞으로 가속화가 되면 됐지 느려지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덧붙임 되는 게 뭐 나중에 자율주행과 연결이 되거나 플랫폼화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자체적인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의 차이도 부품 수가 확 줄었고 비용도 훨씬 작아지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산업이잖아요. 이 산업의 1등 주식을 빠졌다고 해서 털면 안 되죠. 버텨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실수를 했던 게 이게 종목이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당연히 이 메가 트렌드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저희가 사는 타이밍을 테슬라가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을 하기 전에 가격으로 저희가 거의 900불대에서 팔았었거든요. 900불, 1000불 그 정도 사이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산 가격대가 이제 스탁 스플릿을 하고 나서니까 160불대 후반, 초반 이 정도예요. 근데 그게 딱 뭐냐면은 200일선을 찍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정도면 이건 뭐 메가 트렌드의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정말 사도 된다는 타이밍에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웬걸? 그게 이제 100불 근처까지 떨어진 거죠. 요거의 이벤트는 그냥 아주 단기적인 해프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200일선 찍고 나서 이제 올라갈 때 적정 가치가 얼마냐? 이걸 이제 계속 계산을 해야 될 거죠. 만약에 이 스토리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짜리다 라고 본다면, 네, 그거는 계속 갈 거고, 그리고 전체 산업 자체도 엄청나게 클 거고, 지금 사이즈 대비해서 최소한 5배, 뭐 많게는 10배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2차 전지 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산업들이 다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게 전기차가 됐던 전기차 부품이 됐던 그런 종목들은 잘 사셔야죠. 게다가 이제 이쪽은 더 투자하기가 편한 게 완전히 그 early entry라고 얘기해서 아주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벌써 10몇 년 전부터 얘기 나온 거고, 개화는 시작이 됐고 이미 이제 추세는 그렇게 가는 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벌써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은 1등부터 4등 사이에서 사면 돼. 뭐 테슬라, 그 이외에 중국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뭐 일본 사지 마. 유럽은 뭐 생각 좀 해보고 뭐 이 정도.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패턴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또 테마성으로 나오는 게 뭐 AI, 챗 GPT. 겁나 뜨거워요. 그런 거 안 사야죠. 그런 거는 몰라요. 누가 1등 할지. 언젠간 망하니까. 여기는 그러면 지금 아직 확인이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안 들어가는데 테슬라랑 전기차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확인이 됐고 순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차이인데요. 제가 작년에 좀 많이 야단을 맞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대한민국의 캐시우드다. 돈나무처럼 엉망진창으로 시장을 본다. 뭐 이런 식의. 왜냐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고점 대비해서 70%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성장주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캐시우드처럼 어떤 큰 트렌드를 보고 메가 트렌드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차이가 나는 게 고점 대비해서 70% 안 빠져요. 왜냐면 저희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만 사거든요. 실적이 뒷받침되려면 이미 시장 점유율이 형성이 되고 적자가 아닌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업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19년 하반기란 말이죠. 그러면 좀 완전 초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완전 초기에는 투자 안 해요. 왜냐면 테슬라가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근데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딱 보이는 분기가 나오니까 그때 투자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쿠팡도 마찬가지. 지금 절대 투자 안 하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인가에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망해요.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쿠팡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새벽 배송 원추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꼭 살아남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성장을 해줘야 되고 단가를 낮춰줘야 되고 이익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 딱 타이밍에는 투자를 하면 보통 기업이 10배 정도는 오를 수 있어요. 결국은 성공률을 높이고 수익률을 낮추자 정도의 전략인 거죠. 만약에 진짜 신기술에 아주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만약에 종목을 테슬라를 그때 골랐다. 그러면 지금 수익이 100배일 거예요. 10배가 아니라. 그렇지만 흑자 전환했었을 때 투자를 했어도 10배는 먹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배를 노리고 리스크 테이킹까지 막 할 거를 다 감안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확실한 걸 보고 10배를 먹겠느냐 그 정도의 차이겠죠. 그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근데 10배거도 전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확률적으로. 당연하죠. 네. 저 살면서 10배가 아직 못 먹어봤어요. 언젠가는 네,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정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early entry, 그러니까 신기술 투자만큼 리스크가 높은 게 없어요.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닷컴 버블, 그러면 닷컴만 붙으면 회사가 막 튀었잖아요. 주가가 10배씩 올라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회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네이버, 다음, 또 뭐 있나요? 별로 없어요. 나머지 97개는 다 망했단 말이죠.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더 컸었대요. 그때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회사들도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종목들은 살아남는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10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엔터리 포인트에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모델링을 하려면은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야지만 모델링이 가능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컨센서스가 없으면, 즉 실적에 전망이 안 되는 회사는 컨센서스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 이게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 그래서 챗GPT 종목 왜 안 사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살 수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챗GPT라고 뭐 오픈 AI처럼 AI 기술력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엔 내가 투자를 못 하더라도 이 시장이 개화된다면은 반도체 서버라던가 그렇게 같이 파생되는 확실한 것들은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포트폴리오상 IT, 반도체, AI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쪽의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4분의 1? 4분의 1. 많이는 뭐 4분의 1, 작게는 한 5분의 1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그만큼 또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종류가 많죠. 요즘에 보면은 뭐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아니면 핸드셋 관련된 반도체, PC 관련된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반도체, AI 관련된 반도체, 심지어 AI 안에서도 챗GPT 또는 자율주행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필요한 반도체는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세밀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운더리, 비메모리 이쪽이 중요하고 이쪽의 성장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또 잘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너무 좀 많이 바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간 수익률 2자릿수를 창출해내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런 전략은 상당히 좋은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 같은 일개 개미도 무언가 종목을 사려고 할 때 뭘 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런 큰 회사는 얼마나 또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과연 그들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들은 뭘 보고 종목을 고를까 했는데 이런 철학 나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또 매수하는 거네요. 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님 같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레이 사이클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원래 워런 버핏 투자 철학을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옛날에 워런 버핏님은 IT 안 산다, 난 모른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리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 투자를 안 한다였고, 대표적인 기업들 투자하시는 거 보면은 뭐 애플을 전에는 뭐 코카콜라, 에너지 관련주 또는 은행 다 보면 가치주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가치가 실질적인 캐시플로우보다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엔트리를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투자 방법이란 말이죠. 그거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튀죠. 저희는 그래도